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초등 방과후학교에서 과학 관련된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과학이죠. 로봇과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히나 교구의 비중이 굉장히 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로봇 교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질이라든지 학생의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태지쌤의 초등 방과후 로봇 교구 베스트 추천기. 태지쌤이 어떤 기준으로 로봇 교구를 선별해야 되고 어떤 로봇 교구가 현재까지 가장 교육용 로봇으로서 좋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2018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 교구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또 어떤 새로운 교구가 또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먼저 첫 번째로 전제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로봇과학 교구가 워낙 다양합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든 로봇과학 교구를 다 살펴본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다 일일이 하나씩 검토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해보고 경험해본 것 가운데에서 제일 괜찮다 싶은 것들을 추려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참고한 게 있는데 로봇생 카페라는 곳을 제가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카페 매니저께서 교육용 로봇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려놓은 글이 있어요. 굉장히 좀 오래전에 올려놓은 글인데 그 글하고 이번 영상하고 조금 비슷한 주제니까 참고로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학년용 로봇과학 교구와 고학년용 로봇과학 교구는 기준 자체도 다르고 교육 목표도 다르고 지향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해 보겠다. 일단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학년을 기준으로 한, 여기서 말하는 저학년은 1, 2학년이죠. 1, 2학년 기준으로 한 어떤 로봇 교구가 좋은지 그 기준부터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한 클래스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단체 수업을 합니다.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A반 저학년 반에서 1학년 비율이 얼마나 되냐면 한 90%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90% 정도가 1학년이기 때문에 수준을 너무 높게 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수준을 낮게 갈 수밖에 없고 수업 자체가 조립과 놀이 위주의 수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로봇 교구도 어떠해야 되냐면 조립이 일단 편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립이 편리하다라는 게 어른들 기준으로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그래도 할만하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조립이 편리해야 되고 또 조립만 편리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분리할 때도 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들고 또 만들고 가지고 노는 거 그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분리하는 건 귀찮아해요. 마치 우리 요리할 때 요리하는 건 좋아하고 먹는 건 좋아하는데 설거지 하라고 하면 어때요? 설거지는 싫어하잖아요. 똑같아요. 애들도 분리하는 건 되게 싫어해요. 선생님, 저 분리 좀 해주세요. 이래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잘하는 아이인데 그냥 귀찮은 거야, 하기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조립과 분해가 굉장히 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교구가 안전한가 그걸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끝이 뾰족한 그런 프레임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금속으로 된 프레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튼튼하기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금속 프레임으로 돼 있는 경우에 로봇 자체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이 막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려요.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막 떨어뜨렸을 때 뭔가 발이라든지 그런 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안정성까지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각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시각적으로 매력적인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한테 뭔가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동작의 다양성입니다. 대부분의 로봇들이 바퀴형 로봇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바퀴형 로봇, 다음 주도 바퀴형 로봇, 다음 주도 바퀴형 로봇, 한 달 내내 바퀴형 로봇만 만들고 또 다음 달에도 또 바퀴형 로봇이에요. 이러면 어떨까요? 금세 질려버리겠죠? 아이들은 금방 실증냅니다. 그래서 동작이 다양한지 그것들을 한번 봐야 되고요. 다섯 번째,
AS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특성상 자꾸 만지다 보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 선 같은 거, 모터선, 여러 가지 센서의 케이블선 같은 경우에 잘 끊어지기도 하고 메인보드 갑자기 작동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본사에서 AS 지원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본사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본사에서 얼마나 강사들에 대한 그런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금 현재 코딩 교육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저는 저학년을 위주로 한 로봇 교부에서는 코딩을 지원하냐 안 하냐, 그 코딩 지원이 사용이 편리하냐 안 하냐 이거는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학년은 조립과 그다음에 놀이 위주의 수업이지 1, 2학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코딩 수업을 하고 이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20명, 25명 이렇게 바글바글한데 거기서 코딩 수업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가지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본 저학년용 로봇 중에서 가장 그래도 쓸만한 로봇 바로 뭐냐면 천우로봇 로보스톤입니다. 천우로봇 로보스톤의 장점을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립 방식은 블럭 방식입니다. 가장 많은 로봇 방식은 뭐냐면 리벳 방식이에요. 리벳 방식이 요새 제일 많고 기존에 가장 오래전부터 써왔던 방식이 볼트너트 방식이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하고 리벳 방식 같은 경우는 리벳 툴을 이용해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천우로봇 로보스톤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점이 블럭 방식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에다가 블럭을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가끔씩 볼트를 쓸 일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 맞는 게 뭐냐면 이 볼트를 쓸 때도 볼트 너트를 이용한 결합 방식보다는 볼트에다가 그 녹색 실리콘 보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끼워줘서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어차피 목적이니까 실리콘 보스를 이용해서 너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로보스톤의 두 번째 장점은 재질을 보면 ABS 수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죠. 이 끝부분을 보면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학년한테 좋고 오른쪽 보면 이게 바로 금속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죠. 튼튼하긴 해요. 이게 볼트너트 방식이고 하지만 끝에가 굉장히 모서리 부분이 좀 날카롭고 이게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학년에게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예쁜 색상. 색상이 굉장히 예쁘고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꾸미기 부품을 제공을 해요. 이 로봇에서.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완성했을 때 꽤 예쁜 디자인이 나와요. 그런 점 참 좋고요. 네 번째로는 아까 바퀴형 로봇만 만들면 지루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우로봇 로보스톤 같은 경우에는 바퀴형 로봇 말고도 육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팽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볼링 아니면 고무줄의 탄성형을 이용한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로봇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모든 걸 만족시킬 수는 없죠. 첫 번째는 코딩을 지원해요. 하지만 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사용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T3에서 T4로 넘어갈 때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려워서 어른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단점으로 지적하고 싶고 세 번째는 캐터필러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사에서 T4까지 있는데 천우로봇 로보스톤 같은 경우에 T5를 개발할 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캐터필러를 적용한 그런 로봇들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1단계에서는 리모컨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제 제공이 되냐면 2단계에서 제공이 되죠. 하지만 이거는 저는 큰 단점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에서 리모컨이 없는데 2단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막 리모컨 막 조종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단계 하는 친구들이 이거 1단계 빨리 끝내가지고 빨리 2단계 올라가야지 2단계 올라가지고 나도 저 친구처럼 리모컨을 빨리 조종해야지 막 이런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강한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점으로 안 봤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서버 모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2단계 하는 친구들은 빨리 3단계 넘어가가지고 서버 모터로 아주 멋지게
로봇을 움직여봐야지 막 이런 걸로 또 동기부여를 느끼기도 하죠. 자, 기타 추천 로봇으로는 뭐 프로보 커넥트라든지 아니면 로보티즈라는 로봇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 로봇 다 이게 대기업에서 만든 로봇이고 인지도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연구 개발에 의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로봇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